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굵직한 자산 출발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앞서 재무상태표 요소의 자산 쪽의 내용들을 쭉 보셨을 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런 얘기 했었고요. 유동자산 안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이런 얘기 했었죠. 따라서 당좌자산부터 이제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산이 뭐야? 그랬을 때 여러분 혹시 자산 얼마나 갖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아파트 1억 원짜리 가지고 있어. 근데 다 은행 거야.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내가 1억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지만 내 돈은 2천만 원이고 은행에서 8천만 원 대출받았어. 그랬을 때 여러분 내 돈 2천만 원은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은행에서 8천만 원은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자산은 남의 돈으로 샀든 내 돈으로 샀든 1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산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고 내가 팔아치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자산을 바라보실 때는 그런 시각으로 좀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그 자산 안에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안에 현금화가 되면 유동자산, 그렇지 않으면 비유동자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성이 빠른 순서대로 배치해라. 그래서 현금화가 빠른 자산을 위로 뒀기 때문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죠. 또한 유동자산 안에는 판매와 제조를 위한 목적인 재고자산, 그 외의 유동자산은 당좌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동자산 이외의 것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하고 이 안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당좌자산인데요. 당좌자산이 뭐야? 라고 했을 때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돼. 판매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상품, 제품 등을 얘기하게 되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가 투입이 되고 원재료가 제공품으로 가고 제공품이 제품으로 가서 이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재고자산 얘기를 하는 거죠. 판매 과정을 거치면 재고자산, 그렇지 않으면 당좌자산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당좌자산 안에 1등 자산. 1등이라는 표현은 누가 제일 빨리 현금화가 돼 이건데 현금이 1등이겠죠. 단언컨대. 따라서 여러분 현금 얼마 있으세요? 저는 지금 지갑에 5만 원짜리 한 장, 만 원짜리 두 장 이렇게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 현금이 7만 원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동전이나 지폐 같은 게 현금의 대표적인 내용들인데요. 사실은 그 지폐와 동전 말고도 통화대응증권 얘네들처럼 통용되는 증서들도 역시나 현금으로 봐요. 그래서 회계에서 말하는 현금은 대표적인 현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인데 실제로 이런 화폐성 현금 말고 화폐성 현금처럼 효력을 나타내는 대용증권들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대용증권들 한번 볼까요?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 은행이 은행 앞으로 발행한 거예요. 자, 그리고 타인 발행 당좌수표, 우리 회사가 아닌 타인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그래서 은행이 발행한 것도 타인, 타 회사가 발행한 것도 타인. 그래서 우리 기업 실제 입장에서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송금수표, 우편한 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제가 최근에 문제풀이를 조금 봤는데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거론이 된 적이 있더라고요. 배당금을 받았을 때 현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한다.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날라왔을 때 현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한다. 뭘까요, 여러분? 배당금 지급 통지표가 날라왔을 때 현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통지표 자체를 현금이라고 회계해서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만기도래 국공채 및 회사채 이자표 역시도 현금처럼 취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당좌예금다, 당좌 차월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당좌예금 통장이 많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당좌예금 통장은요, 은행에 가서 우리와 당신 은행이 당좌 거래를 체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과거에는 어음하고 연동이 되는 통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어음을 지급해야 되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어음을 받게 돼서 은행에 수탁해 놓으면 돈이 들어오면 당좌예금에 들어가게 되고 이랬었는데, 요즘 어음 거래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좌예금 거래도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문적으로는 가끔 나오니까 당좌예금 통장이 뭐냐라는 거 볼게요.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를 약정을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어떠어떠한 거래들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빼고 하는 걸 어음 정도로 조금 매칭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통장에서 돈을 빼내려면 이 거래를 체결한 은행에서 당좌 수표를 가져와서 땅땅땅 5천만 원 딱 찍어가지고 상대방에게 주면 우리 회사 당좌예금 통장에서 빼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젊었을 때 기업 실무를 할 때 당좌 수표도 찍어보고 어음도 찍어보고 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외주가공비 이런 거를 줄 때, 거액의 돈을 줄 때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제가 책상에 앉아서 PC에서 하거나 그럴 수가 없고 은행에 달려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일할 때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 당좌 수표를 딱 5천만 원 찍어서 거래처 사장님께 주면은 그분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게 되는데 우리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구조예요. 또한 당좌 거래를 체결할 때 이 은행과 이렇게 체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바쁘니까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없어도 마이너스 1억까지는 좀 빼주세요 라고 계약서가 작성이 되면 당좌예금 통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통이라고 하는 거 있죠. 마이너스 통장처럼 움직여요. 그럴 때 통장에 잔고가 없는데 빼가는 걸 당좌 차월이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보시고요. 당좌 차월은 12월 31일 날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해서 회계 처리를 해요. 왜냐면 마통, 마이너스 통장처럼 우리는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따라서 당좌 예금 계좌와 당좌 차월 계좌 두 개를 다 쓴다면 이계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기업들은요, 마이너스 통장 상태의 당좌 예금 통장이어도 차변 대변으로 그냥 당좌 예금만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마이너스 차액 뜨는 거를 나중에 결산 때 단기 차입금으로 정리하게 되면 계정 하나만 쓰면 일계정제, 당좌 예금과 당좌 차월 두 개를 쓰면 이계정제라고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보통 예금은 요구불 예금, 요구하면 수시로 빼줘. 여러분 보통 예금 통장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그 예금이 바로 보통 예금이에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통장.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자산 쪽에서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게 전부 다 현금으로 똑같이 통용되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현금성 자산의 성격들 자체는요,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자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현금성 자산으로 봐요. 보통 예금도 마찬가지, 당좌 예금도 당좌 수표만 있으면 바로 찾을 수가 있어서 이런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취득 당시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실제로 내가 1억 원의 돈이 있어서 우리 기업 이름으로 3개월짜리 정기예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이니까 단기성 금융상품이나 뭐 정기예금이나 이런 데에 가는 게 아니고요.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가게 통합을 해놔야 돼서 실제로 계정 과목들이 통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코드들은 현금성 자산으로 같이 보고서에 제출용으로 보고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정을 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인 경우는 회계에서는 유동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현금하고 같이 취급하겠다라는 건데요. 가끔 여러분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큰 거래 비용 없이, 요건 별표 3개 정도 할까요? 기초 수업할 때 좀 배우셨을 거니까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빨리 바뀔 수 있어. 전환이 쉽게 바뀔 수 있어. 가치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아. 이런 것들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라면 현금성 자산으로 봅니다. 단 주식은 보지 않습니다. 주식은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고 주식은 만기가 없죠, 여러분. 우리 유가증권 중에서
지분증권인 주식은 만기가 없고 채무증권은 만기가 있잖아요. 이래서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취득 당시 만기 3개월 이내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기억해 주시고요. 과거 기출문제, 조금 오래된 기출문제에 이런 문항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채무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만기는 재무상태표일 기준이 아니라 뭐라고요? 취득 당시 3개월 이내라고요.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거 다 알아요.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FAT 1급을 취득하고 오셨고 TAT 2급도 취득하고 오셨다 그러면 그 경험에 의해서 이미 익숙해진 내용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당좌자산, 단기금융상품을 볼 건데요. 앞서 여러분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라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3개월 초과되는 것부터 여기에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따라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까지는 맞는데 현금성 자산이 아니어야 되니까 취득 당시 3개월이 초과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취득 당시 3개월이 초과하고 1년 이내라면 이렇게 단기금융상품으로 가주시고 1년 이상이라면 장기금융상품으로 가주세요. 장기금융상품은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비유동자산의 투자자산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단기금융상품은 당좌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 안에 구체적으로 금융상품들 중에 대표 상품을 좀 바라보면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기예금은 목돈을 예치를 1년 동안 이렇게 해놓은 것들, 정기적금은 한 달에 10만 원씩, 10만 원씩, 10만 원씩 1년 이내 거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3개월 초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현금성 자산이 아닌이라는 표현은 3개월 이내는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3개월 초과로부터 나머지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그 외의 기타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 엄청나게 많은데요. 과거로부터 좀 있었던 대표적인 이름들을 써놓은 건데 CD라고 하는 양도성 예금 증서, CMA라고 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 MMF, 환매채, RP, 기업 엄시피 이런 내용들이 이 조건에 3개월 초과에 1년 이내에 부합이 된다면 단기금융상품으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보셨던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요. 두 번째로 보셨던 게 단기금융상품입니다. 자, 앞서 여러분 우리 비교를 조금 해볼게요. 앞서 보통예금, 당좌예금 있었잖아요. 그 금융상품들은 어땠어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됐죠.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용 제한이 없어야 돼요. 사용 제한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제가 1억 원을 2개월 정도 만기에 취득 당시 2개월 이내로 예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1억 원짜리 2개월 만기인 금융상품은 어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뭔가가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사용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못 가요, 이쪽으로. 사용 제한이 안 돼 있다는 조건을 만족을 하고 만기가 없을 때 당좌와 보통예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차입금을 갚아야 이걸 당신 걸로 2개월 이내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사용 제한 여부가 있다면 사용 제한 기간이 1년 이내라면 단기금융상품 그리고 1년 이후라면 장기금융상품으로 하고 그 사용 제한에 대한 내용들을 주석으로 앞서 재무제표 공부하실 때 부연 설명하는 이 주석으로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또한 그 뒤에 보셨던 단기금융상품 개정 과목에서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리고 여러 가지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들이 단기금융상품이었었다라고 했을 때 그 단기금융상품은 뭐가 아니어야 된다 그랬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상태에서 1년 이내를 따져야 된다 그랬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개월 이내 조건이니까 3개월 이내 조건이니까 3개월 초과 조건으로 가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구분한 거 보시면 취득 당시 3개월 이내가 만기인데 사용 제한 없어요. 현금성 자산으로 가시오.
만약에 출입 당시 3개월 이내인데 사용 제한 있어요. 단기금융 상품으로 가대 주석 공시하시오. 자, 그리고 1년 이내인데, 즉 위에 거 이제 걸러치고요. 사용 제한이 없습니다. 단기금융 상품으로 가시오. 사용 제한 있습니다. 단기금융 상품은 만대 주석 공시하시오. 이렇게 회계 기준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년 이후라면 장기금융 상품으로 가시오. 사용 제한 없다면 그냥 가면 되고, 사용 제한 있다면 주석에 표시하시오, 공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낮은 급수를 공부를 하셨을 때 우리 자격증 공부에서 이런 게 아주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급수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주 세밀하게 구분을 하셔서 구분 기록을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